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8일 태국 뉴스입니다. 유엔과 옥스퍼드 대학교 갤럽이 주관하는 연례 세계 행복 보고서 2024가 발표되었는데 30세 미만의 젊은이들의 행복 순위에서 전 세계 143개 국가 중 태국이 45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태국은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데 1인당 GDP와 사회적 지지, 건강 수명, 삶의 선택의 자유, 관대함, 그리고 부패에 대한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체링 톱게 부탄 총리가 수교 35주년을 기념해 태국을 방문한 가운데 스타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관광과 의료교육, 무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또 양국 간 FTA 협상을 가속화해 무역량을 1억 2천만 달러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의 대표 수출입 관문인 램차 방항구는 현재 3단계 확장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척률은 31.12%로 2026년 6월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컨테이너 처리 용량이 현재의 1100만 TEU에서 1800만 TEU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태국에서 F1 경기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세타 총리가 파타야를 방문한 자리에서 존 피엔을 후보주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우따파오 지역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파타야 개최도 추진되면서 F1 실무진들이 태국에 입국 후 현장을 조사하면 개최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당국자가 설명했습니다. 태국과 동티모르 당국은 상호 비자 면제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양국 국민은 상대국 방문 시 30일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베트남의 무역과 투자,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 항로 개설을 추진합니다. 3국은 하나의 시장, 세계의 목적지라는 개념하에 해상항로 신설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치앙마이 경찰은 도이사켓 지역에 중국인 주도 전화 사기 조직 근거지를 급습해 중국인 7명과 미얀마인 6명을 체포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고급 빌라 안에서는 중국 심카드 90장과 컴퓨터 9대, 중국어로 된 여러 문서들이 발견되어 증거물로 압수되었습니다. 사회개발인간안보부의 워라웃 장관은 부탄 총리에게 전달할 선물을 사러 가기 위해 라차담리 지역에서 시암 쇼핑몰까지 직접 걸어갔다고 합니다. 이동 중 육교 위에서 구걸을 하던 할머니를 발견했고 동행한 관계자에게 할머니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72세 할머니는 방나 지역의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경비원으로 일하는 아들은 모친이 구걸을 하러 다니는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할머니에게 구걸을 하지 말 것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전자담배를 합법화할 수도 있다는 헛소문이 들자 경찰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자담배는 폐에 손상만 주는 백해무익한 물질이라면서 전자담배 판매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를 막기 위해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자담배 판매를 적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태국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리사의 싱글 앨범 락스타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가운데 뮤비속 촬영지 중 한 곳이 방콕이었던 게 알려져 태국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노래 배경 중에 방콕 야와라세 거리에서 촬영된 분량이 나오는데 리사가 태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면서 세계인들이 태국에 관심을 갖고 여행을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콘시탄 나라 경찰은 한 달간 마약과 총기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당국은 마약 사범 701명을 체포하고 야바 22만 7,316정, 불법 총기 소지자 105명을 체포하고 총기 67정과 실탄 241발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태국 경찰청의 수르챗 부청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12대 0 만장일치로 수르챗 부청장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팡하 무앙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3km로 대다수의 주민들은 흔들림을 느끼지 못했으며 피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타야 무앙 지역의 유적지 공터의 불량배들이
자주 모인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인근 직업학교 학생들로 조사되었는데 몸수색 결과 사제 총기 이전과 실탄, 흉기 등이 발견되어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을 경찰서로 압송하고 부모들을 소환해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앙수사국은 학생들의 급식비를 빼돌린 혐의로 교장과 교사 등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200만 밭 이상을 빼돌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동안 학생들은 한 끼에 11밭에서 12밭 정도의 부실한 점심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도권 전력청은 즉위 후 6번째 국왕탄 신일을 맞아 도심 곳곳의 거리를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12일까지 왕궁 인근과 라차담넌 도로 일대의 가로수에 조명이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밝혀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지난해와 같이 태국을 2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사회개발인간안보부의 월아웃 장관은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강등되기도 했지만 태국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한다면 1등급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 뜨랑지방의 학교 급수대에서 물을 받던 학생이 감전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국이 조사한 결과 급수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 가운데에 못질을 하고 고정시켰는데 이로 인해 누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국립공원관리당국은 핫노파라타라 무꼬피피 국립공원 내 일부 지역을 해양 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호의 백화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공원 내 스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 등의 수상 관광 활동이 금지됩니다. 소비세국은 올해 회계연도인 지난 8개월간 소비세가 3,495억 6,354만 바트씩 징수되었는데 지난해 대비 11.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관광 부문의 회복이 주도한 결과인데 특히 엔터테인먼트 사업세와 골프장 세금이 각각 29.6%와 14.9%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타야 좀티의 내변의 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폭우에 따른 홍수를 막기 위해 배수로를 설치하고 해변 산책로도 새롭게 꾸며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추가로 마련해 총 1161대를 수용할 수 있게 되며 새로운 가로, 조명도 설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톱니북하니까 부대변인은 우기철 독사에 물리는 것과 댕기열 감염 확산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독사에 물려 치료받은 환자는 12,000명에 달했으며 올해 댕기열 환자는 지난해보다 1.3배 증가한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배달앱 로비누드가 7월 31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는데 누적 적자가 50억 바트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태국 라인맨 관계자는 로비누드에서 일하던 종사자를 모집하여 라인맨의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의 식품 시장 규모는 7천억에서 8천억 바트 정도인데 배달 비중은 10% 정도로 한국과 중국의 20% 정도를 본다면 태국은 아직 성장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에너지관리위원회는 9월 30일까지 15kg들이 가정용 LPG 가격을 423바트로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0월부터 12월까지 복지 대상 주민들에게는 월 120바트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콕 오토살롱 2024 행사가 26일부터 30일까지 임팩트 무앙통타니에서 개최됩니다. 10번째 개최되는 방콕 오토살롱에는 주요 자동차 업체와 오토바이 업체, 주변기기 업체들이 참가하며 입장료는 100바트입니다. 방콕 이민국경찰은 절도 혐의로 일본에서 지명수배가 내려진 43세의 일본인 남성을 방콕 시내 아파트에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기한을 넘겨 불법 체류 중이었으며 곧 일본으로 송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방콕 바뚜남에 음식과 재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쇼핑몰 피닉스가 오픈했습니다. 예전 판티플라자 바뚜남 건물을 리모델링했으며 200개 이상의 음식점이 입주한다고 합니다. 우기에 접어들면서 방콕 시내 저지대 도로 침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6일 폭우로 돈무앙 지역 일대가 침수되었는데 27일까지 펌프를 이용한 배수 작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부동산 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인이 구입한 태국 내 콘도의 수는 3,938채로 구입액은 180억 1,300만 바트였는데 전년 대비 호수로는 4.3%, 구입액으로는 5.2% 증가했으며 구입한 콘도의 45%가 중고 콘도였습니다. 가장 많이 구입한 외국인의 출신 국가는 중국이 1,596채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얀마 392, 러시아 295채 순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구입한 지역은 파타야가 있는 촌부리 1,521채, 다음으로 방콕 1,498채였습니다. 태국 산업연맹에 따르면 올해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의 생산과 판매가 부진하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와 가계 채무 증가로 구매력이 저하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앞으로의 경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출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의 오토바이 판매량은 전년보다 9.1% 감소한 73만 9,988대, 수출은 5.5% 감소한 35만 9,603대였습니다. 관광경찰은 수라타니 코팡안에서 이발소를 운영한 51세 스위스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9년 전부터 외국인을 상대로 1인당 500밭에서 4,000밭씩을 받고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노동허가를 받은 상태였지만 이발사는 외국인이 일할 수 없는 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부는 방콕 수도권 전철 블루라인과 옐로우라인, 핑크라인의 운임을 2025년 6월까지 20밭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퍼플라인과 레드라인의 최대 운임을 20밭으로 인하한 데 이어 다른 노선에도 20밭 정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끄라비 지방의 바다에 도케파리가 출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끄라비 지방에서는 해양 활동을 하던 관광객 3명이 도케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30일 오후 3시부터 방콕 도심에서 대규모 퍼레이드 행사가 열립니다. 지상철 국립경기장역에서부터 프롬퐁역 벤짜시리 공원까지 3시간가량 행진이 실시될 예정으로 교통통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나콘시탄마라 차웬 지역의 은행에 불을 지른 48세 태국인 여성이 방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검거된 여성의 가족에 따르면 여성은 수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방화로 인해 은행시설 일부가 불탔지만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태국에서 외국인은 가이드 일을 할 수 없으며 태국인이더라도 무자격자가 관광 안내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치앙마이 이민국 경찰은 불법 관광 가이드로 일하던 한국인 2명을 치앙마이 시내에서 체포했습니다. 외국인 남성 여러 명이 가이드로 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들은 이미 기한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중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들은 한국에서 사기 사건으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는데 60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1억 바트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촌부리 경찰은 램차방 지역의 가라오케를 급습해 라오스 여성 17명과 태국인 업주 2명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라오스 여성 17명 중 14명은 노동허가증이 없었고 2명은 불법 입국, 1명은 허가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체포된 태국인은 불법 이민자, 고용과 주거 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방콕 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한 영국인 남성이 택시에 23만 밭 상당의 고급 시계를 놓고 내렸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수사를 시작해 해당 택시 운전사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전화 통화를 통해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계를 되찾은 영국인 남성은 경찰과 택시 운전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고 하네요. 수완나품공항 세관은 14kg의 마약을 소지한 홍콩인 4명을 체포했습니다. 홍콩으로 대량의 마약이 운반될 것이라는 첩보로 체포가 이루어졌는데 태국 경찰은 마약을 공급한 사람을 쫓고 있습니다. 방콕 남부 민사법원에서는 경찰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며 330만 밭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남성은 지난 2021년 10월 29일 방콕 딘댕 경찰서 앞에서
총에 맞아 숨진 15세 소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는데 경찰관들이 남성을 구타하고 경찰서로 끌고 가 하루 동안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풀려난 직후 여러 기관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수사에 진전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수사국은 15세 소녀를 성폭행한 27세 남성을 방콕 통로 지역의 건설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2023년 나콘 나차시마 지방에 거주할 당시 이웃집 소녀를 여러 번 성폭행했는데 딸의 신체에 문제가 생긴 걸로 생각한 부모가 병원에 데려가 보니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남성은 방콕으로 도주해 은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판부리 지방의 한 주유소에서 택시 운전사인 41세 남성이 차 안에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성은 손님을 방콕에서 수판부리로 태워다 준 후 방콕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주유소에서 정차 후 피를 토하고 차 안에서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혈액에 걸린 상태였다고 하네요. 논타부리에서는 쓰레기 수거 직원 40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지만 5명만 지원했고 이마저도 한 달도 안 되어 모두 그만뒀다고 합니다. 수거 직원은 한 달 9,000밭의 급여와 주거비 1,000밭을 받는데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면 이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사람들도 꺼리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수거 인력 부족으로 지역 내 쓰레기와 폐기물 수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